자, 레벨로 와서, 자, 컨텐츠 브라우저, 머터리얼 폴더에 새 폴더를, 데카를 하나 만들고요.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 어, 데칼 전용 폴더에다가, empty 언더바 크랙 서클 01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열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서페스에 블렌드 모드, 쉐이드 모드 이렇게 썼는데, 머터리얼 도메인이 이제 3D 표면을 사용하는 우리가 기본 머터리얼 서피스가 아니라 디퍼드 데칼을 사용할 거예요. 디퍼드 데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통계 아래에 이제 메시지가 뜨고요. 디퍼드 데칼은 반드시 블렌드 모드를 트랜스루센트로 사용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트랜스루센트를 선택을 하고, 여기 디퍼드 데칼, 디퍼드 데칼이 활성화되거든요. 모드가. 디퍼드 데칼을 메테리얼 도메인을 하면, 자, 블렌드 모드는 그냥 기본 트랜스루센트고요. 여기서 우리가, 디퍼드 데칼의 블렌드 모드를 선택해서 나갈 수 있어요. 트랜스루센트는 이 모든 걸 다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테인은 말 그대로 이렇게 때 묻은 것들을 표현할 때, 어두운 색상들을 좀 표현할 때 좋고요. 노멀은 여기서 노멀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미시브는 여기서 이미시브 컬러만 가져가고요. 우리가 여기 이 네 가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랜스루센트입니다. 이펙터는 이 네 가지만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 트랜스루센트로 놓고요. 테스트로 3 왼쪽 버튼을 눌러서 컬러 파라미터를 하나 여기다가 베이스 컬러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컬러로 만들고요, 파라미터. 이렇게 레드로 넣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의 재질을 찾아 들어가서 탐색을 하고, 이게 지금 현재 머터리얼이잖아요. 데칼 재질인데, 데칼 재질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벨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액터가 배치가 됩니다. 자, 액터 배치가 되었죠. 빨간색의 디퍼드 데칼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디퍼드 렌더링에 대해서 배웠었죠. 디퍼드 렌더링처럼 마지막에 올려지는 디퍼드 데칼 형태인데, 이 디퍼드 데칼의 형태는 보다시피 재질을 올려놓으면 알아서 데칼 액터로 유형이 변경이 됩니다. 액터가 되죠, 액터. 블루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서. 자,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액터의 모양, 이 데칼 액터의 모양이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X, Y, Z 축의 월드 기준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 화살표가 있어요. 이 보라색 화살표가 데칼이 찍히는 방향이에요. 디퍼드 데칼은 디퍼드 렌더링이나 포스트 프로세스처럼 마지막에 찍히는 데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닥을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그리고 그 위에 프로젝션,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션 빔처럼 이 방향을 뿌려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 그 프로젝트 빔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데칼이라고 하는데, 화면 안에 영역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빔처럼 그 위로 쏘는 거죠. 그 위로. 이미 구성된 오브젝트 위에, 그 위에 프로젝트 빔처럼 쏴서 나타나는 게 디퍼드 데칼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요 색깔을, 우리가 이 크기가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희미하게, 이 녹색 상자를 벗어나면 희미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데칼의 디테일에 보면은 데칼 매터리얼과 소팅 순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MI로 만든 다음에 MI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나 더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MI에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만들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디퍼드 데칼이 있는데, 자, 이 데칼의 높이 위치는 같아요. 지금 Z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두 개가 데칼이 겹쳐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우선으로 그려질지 이 서팅 5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팅을 수치를 양수로 높이면 높일수록 나중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아래쪽에 내려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줬더니 빨간색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반대로 이 블루를 소트 오더를 양수 1을 줬더니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거 이제 소수점은 안 되고요. 정수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칼의 소트 오더를 구성하면 되고 세팅 순서를 이건 페이드라고 써 있는 거는 이 데칼을 나중에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드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오파시티를. 이거는 뭐 나중에 제대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소멸 후에 이 블루프린트가 레벨에 남아있지 않고 삭제가 될 건지가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데칼 크기가 있는데 이 스케일은 이 데칼 크기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칼 크기가 기본적인 데칼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크기를 스케일링해서 곱하기해서 조정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데칼의 크기가 지금 이 직사각형을 만드는 크기고요. 이렇게 키우면 위아래로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 구분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데칼의 내용을 베이스 컬러에 넣었었는데, 그쵸? 베이스 컬러는 이 전체의 월드에서 이렇게 색상이 잘 어우러지는 형태죠. 이 베이스 컬러를 이미시브 컬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저장해서 그랬더니 확연하게 이 컬러가 도형에도 잘, 이 오브젝트에도 잘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데칼의 박스의 크기 따라해서 다시 이거를 128로 줄여보면 이 줄이실 때 이 자물쇠가 키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으면 X, Y, Z가 묶여서 같이 갑니다. 풀고요. 올리, 올리, 올리였죠? 네.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이 박스의 크기만큼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닿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빔이 쏘는 거죠.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56. 네. 이 데칼의 프로젝션 방향을 이렇게 꺾어볼 수도 있고요. 45도 꺾어보면 이런 형태로 진짜 그 박스의 형태대로 나오죠.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 데칼 재질을 그대로 놨을 때 데칼 액터가 되면서 이 중요해요. 회전값 마이너스 90도를 가져요. Y축으로. 이 마이너스 90도로 갖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돌려주거든요. 언리얼 엔진에서. 이런 형태가 되면서 월드의 방향대로 프로젝션 X축 전방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데칼을 바닥에 많이 찍거든요. 그쵸? 바닥을 기준으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칼을 올려놨을 때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90도로 돌아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데칼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월드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닥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찍혀 있고, 이 박스 안에 들어와야 데칼이 찍히고, 그 찍히는 방식은 우리 디퍼드 렌더링처럼 나중에 이 박스에 닿는 면을 그리는 디퍼드 데칼입니다. 디퍼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데칼이 많아도, 아무리 화면이 많아져도 그리는 방법이 디퍼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뿌려지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미시브 컬러잖아요. 자, 이미시브 컬러는 발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놔도 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기본적인 재질, 데칼 재질 뷰포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 형태로 지금 프리뷰 메쉬를 보고 있는데, 그 형태만큼 이미시브 컬러 형태가 나오죠. 원래 우리가 서피스에서 트랜스루센트 그냥 어떤 이펙트 재질을 넣을 땐 여기서 잘 보이는데, 데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시브 컬러는 보이지만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있는, 지금 플랜이 바닥면에 깔려있는 부분에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배경에서 구워진 라이팅에는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우리가 배경에서 라이팅 배경을 그림자를 한꺼번에 구워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에 대한 부분은.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다시 베이스 컬러로 놓고요. 자, 이 원기둥 뒤에 이 원기둥이 그려오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요 그림자로 베이스 컬러가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라이팅을 빌드를 해요. 언리얼4에서는 빌드를 하는데, 그 빌드된, 그러니까 구워진 라이팅에서는 이 계산이 연산돼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중에 들어가는 디퍼드 데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연산에 포함시키려면은, 여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디버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구워진 조명을 위해서 디버퍼. 우리가 디퍼드 렌더링에서 배운 이유가 거기서 지오메트리 버퍼에서 멀티타겟 렌더 같은 내용을 담는다고 그랬죠. 요런 내용들. 그쵸? 요런 내용들을 담는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라이팅에 필요한 연산을 딱 디퍼드 렌더러로 표현하게 되는 건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데칼도 그 연산에 들어가게 하려면 여기 밑에 디버퍼라는 내용에 넣어줘야 돼요. 그 컬러 노멀, 러프니스, 멀티타겟 렌더 내용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여기는 컬러만 넣을 수 있고요. 뭐 컬러 노멀, 컬러 러프니스, 여기는 컬러 노멀, 러프니스 뭐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디버퍼라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위에 다 가져가 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개요에 다시 원래대로 라이팅 포함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베이스 컬러는 라이팅 그림자를 봤잖아요. 라이팅도 봤고 요 내용에 그림자가 포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데칼의 내용에서 가볍게 그냥 라이팅과 상관없이 이미시브 컬러로만 쓸 거다. 그럼 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이미시브 컬러나 노멀만 쓸 거고 그림자랑 상관없다고 하면 여기다 쓰면 되는데, 구워진 라이팅의 그림자 안에서도 표현이 되려고 하면은 요 내용들을 써야 됩니다. 컬러, 베이스 컬러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최적화하라고 나눠졌겠죠. 이걸 다 쓰면 그만큼 멀티 렌더 타겟을 다 구워야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뭐 노멀만 가져가면 이렇게 노멀만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칼 블렌드 모드로 선택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만 가져가는 거죠. 그 중에 이 디버퍼는 우리가 렌더 타겟에서 계산을 해서 구워진 라이팅 그림자의 표현을 할 때 쓴다는 거. 요 점이 이제 나중에 이 점을 모르고 그냥 하시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난리가 나요. 분명히 왜냐면 배경 디자이너들이 그림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막 그 큰 그림자들 많이 쓰잖아요. 라이팅이 들어지는 그림자들이 동네가 다 그림자가 나오는데 베이스 컬러가 안 나와. 무슨 문제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버퍼를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텍스처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크랙서클하고 크랙서클 노멀 값을 추출을 했었죠. 이 두 가지를 가져오고 요 두 개의 텍스처를 데칼 재질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킹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하얀색 부분을 그냥 이렇게 다 가져와서 RGB로 가져와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해보면 오파시티로 그 내용이 그쵸? 그 내용이 컬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약한 이유는 베이스 컬러에 이 내용이 디버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금 한 것처럼 얘를 디버퍼로 그냥 다 넣어볼게요. 저장. 그러면 우리가 선명한 내용을 이 월드에서 선명한 내용을 얻으려면 라이팅에서 디버퍼 연산을 같이 들어가면 선명한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경우 어떤 경우에 윗부분을 쓰냐면 임시브 컬러가 그러니까 발광력이 굉장히 아니면 노멀이 표현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노멀로 한번 해볼게요. 노멀만 표현되고 있지 않죠? 여기다가 노멀도 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장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노멀 내용만 표현이 되고요. 스테인 하면 이렇게 네, 뭔가 표현이 되는데 좀 약하게 표현되죠. 이게 뭐 떼자국 같이 색상만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요. 노멀하고 스테인 그리고 트랜스루센트 요 느낌 그리고 이미시브 컬러는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광력을 갖는 이미시브 컬러를 넣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더 진하게 표현하고 라이팅 연산이 같이 표현되게 하려면 이렇게 디버퍼 트랜스루센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베이스 컬러로. 자,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같이 라이트 환경이 좀 덜한 가짜 라이팅이 꾸며진 언릿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릿 환경에서 이미시브 컬러만 밝아진다. 가볍게 쓸 때는 요 네 가지를 쓰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PC니까 이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 형태가 나오려면 오퍼시티가 있어야 돼요. 오퍼시티가 없으면 이 전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쵸?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이미시브 컬러를 우리가 이미시브 컬러를 꾸며준 내용이 있었죠. 레드, 네. 레드가 이미시브 컬러고, 네, 초록이 알파였죠, 초록이. 초록하고 파랑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거였어요. 이미시브 컬러를 여기다가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되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쪽이 빛나게 되겠고, 베이스 컬러를 끊으면 이렇게 되겠죠. 어두운 베이스 컬러가 0이면 블랙이 들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줬던 G 부분이 우리가 좀 두꺼운 부분이거든요. G랑 B를 한번 하나씩 오퍼시티에다가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B 부분도 한번 넣어볼게요. B 부분은 동그란 형태의 내용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애드를 해보면 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안쪽이 좀 어두워지면서 이 크랙이 살짝 바깥쪽까지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시브 컬러를 다 주면 노멀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발광되는 부분이 한번 번쩍이고 사라져야 이 페인 느낌이 보여지겠죠. 이제 하나 더 MI를 했던 걸 가져와서 이렇게 0이 되면 이렇게 페인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1이었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면 페인 느낌의 노멀 값이 살겠죠. 이 노멀 값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페인 느낌을 줬는데 재질에서 노멀 값을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멀 값의 구성이 자 한번 볼게요. 노멀 값만 일단 임시 컬러 잠깐 끊어놓고 네, 이렇게 플랜으로 한번 볼게요. 플랜으로 보면 확실히 더 잘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플랜으로 빛이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PBR이니까 물리 기반이니까 반사값이 있고 디폴트 릿이라서 반사값이 기본적으로 지금 메탈릭, 스페큘러, 너프니스에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노멀과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노멀의 R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노멀의 G 이렇게 돼 있고요. 노멀의 B가 이렇게 돼 있죠. B는 그냥 그 높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값이 이런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RG의 값을 좀 조절하면 노멀 값을 좀 컨트롤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확인만 한 거고요. 자, append 벡터로 채널을 따로따로 쌓아서 그러니까 RG에만 영향력을 줄 거예요. RG에만. 어떻게 할 거냐면 RG에만 영향력을 주려면 여기 RGB를 멀티플라이 할 때 append 벡터에 얘가 RG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얘가 B가 되겠죠. RGB 3개 채널의 값을 파라미터로 승격을 한 다음에 범프 RG라고 값을 주고 기본값 1을 주겠습니다. 1. 그리고 여기 B에는 원래 값을 줘야겠죠. 원래 값. B도 원래 값을 주겠습니다. 그냥 1. 얘는 1. 이렇게 넣어주면 이 값은 이제 외부 파라미터에서 조절하지 않고 얘를 조절할 거니까 순서대로 쌓이거든요. 순서. RGB 순서대로 R, G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더하면 B. 채널 스택이 3개가 돼서 RGB가 돼서 이게 RG를 컨트롤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노멀 값을 곱해주고 저장해서
이거를 MI에서 조절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MI를 레벨을 보면서 여기 범프 RG 값이 있죠? 이 범프 RG 값을 줄이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치를 늘리면 그 노멀 값이 더 도드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멀 값을 좀 많이 5를 넘어가면 좀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2나 3 정도 주시면 충분히 노멀이 더 볼록하게 올라오는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 노멀의 두께는 따로 이렇게 조절해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주면 뭐 이렇게 퍼지죠. 이 정도로 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PBR,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한다는 실제 환경을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쪽, 그러니까 파인 검은색 부분, 베이스 컬러도 이 라이트에 비추면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이 안쪽.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반사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PBR이랑 디퍼드 렌더링의 중간 단계에서 멀티 렌더 타겟을 컨트롤 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계획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스페큘러를 한번 컨트롤 해 볼 거예요. 스페큘러를. 자, 네, 다시 원본 재질로 들어와서 마터 머터리얼로 와서 여기 보면은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스페큘러는 빛을 반사하는 양인데 이 양을 기본값이 아무것도 안 넣으면 0.5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0을 넣으면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빛이 반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이거를 0으로 주고 저장을 해보면 요렇게 안쪽 그 어두운 알파 부분 있죠? 그쵸? 안쪽 이 알파 부분, 우리가 지금 알파를 요 부분을 넣었잖아요. 미리 보기 해볼게요. 이 하얀색 부분만큼 이 스페큘러가 0이 먹죠. 0.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칼을 표현할 때 검은색을 표현을 못 할 수 있어요. 자, 복습해 보면 PBR 모든 것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기 어떤 색을 넣는다, 이 색을 넣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렌더링 된 내용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색깔이 나오지 않고 이 색깔이 스페큘러 값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색깔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색을, 완전한 검은색을 표현한다면은 검은색이 안 되고 회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스페큘러가 만약에 자, 수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빛의 반사값까지 섞이기 때문에 이 안쪽이 지금 완전한 검은색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림자고요. 요거 검은색으로 표현된 건 그림자고, 우리가 원래 색상대로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검은색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나중에 뭐 마차 자국이라든지 바퀴 자국, 발자국 뭐 등등해서 탄 자국 이런 거에서 원래 색을 내려면은 이 스페큘러를 접근을 해서 만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본값, 메탈릭 기본값, 러프니스의 기본 값들이, 그러니까 메탈릭과 러프니스의 파라미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스페큘러는 언리얼 3나 이전 옛날 포워드 렌더러 방식에서는 이 스페큘러의 텍스처도 넣고 직접 다 조절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PBR, 그러니까 실제 물리 기반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 데칼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러를 꺼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오파시티 부분만큼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를 줘서
이 부분이 지금 밝은 부분 미리 보기 할게요. 자, 미리 보기 밝은 부분이 스페‌큘러가 먹는 부분이고요. 0이 되면 스페큘러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죠. 0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 마스킹 부분만 어둡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차이점이 그러면 알파가 있는 부분 좀 중간 회색은 살짝 이렇게 빛을 반사하겠죠. 반사하는 부분이 있겠죠. 헷갈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캡처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0을 넣어서 저장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반사값들이 좀 있죠. 여기 좀 볼록 튀어나오는 노멀의 영향이 사실 더 두드러지게 받으려면 반사값이 더 잘 보여야겠죠.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0.5니까 기본값이 약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요렇게 넣는 게 더 정확하죠. 그 음영 부분만큼 내가 검은색을 넣으려면 그러면 그게 더 페인 느낌이 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배경에서 이 디퍼드 데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배경에서 그 모든 부분에 매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데카를 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런 배경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뭐 발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멀을 살리면서 어둡게 누르는 부분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배경에서 많이 쓰고 우리는 이 패턴은 한번 발광을 하고 다시 어두워지는 이런 어떤 값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는 데카를 많이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어둡게 여운을 많이 남기고 사라지겠죠. 거기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더 효과적으로 색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노멀 내용은 넣어봤고 스페큘러까지 어둡게 만들어 봤고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제 밝은 부분을 한번 더 밝게 해볼게요. 일단 텍처도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게 파라미터화 해줍니다. txt 디퓨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이 이름을 많이 쓸 거예요. txn 노멀이니까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채널을 3개 마련을 했던 거는 여기서 다 쓰려고 이미시브 부분, 뭐 마스크 부분 한 거니까 여기서 이 마스크 부분 여기 GB가 가져갔고 R은 에디티브 부분인데 발광하는 부분 이 부분을 더 좀 안쪽으로 도드라지게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원 마이너스를 해서 반대쪽 원 마이너스를 하고 한번 클램프를 해줘서 원 마이너스를 해주면 클램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서브트랙트를 빼주기를 할 거예요. 빼주기. 이거를 이 값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 그리고 타임 사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파동을 치는 사인 값입니다. 타임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파동이 보여지게 되죠. 이거를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거를 넣는 이유는 안쪽 발광되는 내용이 좀 이렇게 안쪽으로 스텝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텍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걸 스텝이라고 할게요. 디졸브 하는 내용을 스텝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1 값에서 1이면 요 정도. 그러니까 이 원 마이너스 텍스처를 바꿔서 1에서 빼줘야
그 내용이 갈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대로 하면 반대값이 되거든요. 이게 1 값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1 좌우 색깔을 흰색을 검은색으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얀색을 빼기 시작하고 그 값을 주기 시작하면 요런 약한 부분들은 먼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가져온 값을 한번 파워를 줘서 어두운 부분을 더 눕고 밝은 부분을 좁혀주겠습니다. 5 정도 주면 좁혀 들어가죠. 요렇게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고 얘를 혹시라도 범위가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 G 채널로 마스킹을 해줍니다. 마스킹을 해주고 여기 이 컬러랑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시브 컬러에다가 꽂아줍니다. 미리 보기 중지하고요. 그러면 안쪽이 이렇게 발광되는 형태가 되겠죠? 안쪽이 저장 안쪽이 발광되는 형태가 되고 이 안쪽에 발광되는 형태는 컬러 나중에 이 값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발광되는 느낌. 자, 요거 파라미터도 우리가 이건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할 건데 파라미터 그룹도 우리가 좀 편의상 볼 수 있게 그룹을 좀 나눠주겠습니다. 파라미터 할 때도 자, 텍스처 따로 여기 머터리얼 표현식 밑에 보면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tx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파라미터 값 있죠? 나머지 파라미터 값에서는 데칼이라고 할까요? 이 이름은 이제 여러분 임의대로 주시면 돼요. tx 뭐 데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볼게요. 얘도 그러면 선택할 수 있죠. 데칼. 이렇게 일련의 그룹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겠죠. 나중에 이게 지금 3개밖에 안 되지만 파라미터 값들이 예를 들어서 막 10개, 20개 넣어가면 너무 헷갈려서 이 그룹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값 2로 그냥 여기 가져갈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파워를 줘서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 파워의 내용도 조절을 하면 이렇게 바깥쪽 끝까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야 그룹핑을 가져오니까 자, 얘는 이미시브 약자로 이미시브 파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이런 거를 이렇게 바로바로 MI는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저장하면 얘가 아니고 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태핑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5가 이 정도고 3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1일 때 5일 때 이렇게 준 거죠. 자, 기본값 5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의 내용을 이렇게 단순한 붉은색 컬러로 하면 플랫해 보이니까 이 안쪽을 이미시브 발광하는 내용을 재질 느낌을 좀 추가를 할게요. 자, U 왼쪽 클릭해서 텍스트 코디네이트 하나 꺼내고요. 얘는 타일링을 처음부터 33에서 타일링을 많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을 P 누르고 왼쪽 버튼 눌러서 패널을 꺼내서 스피드를 아주 약하게 줄게요. 0.025, 0.05. 그리고 텍스처를 우리 클라우드 텍스처 있죠? 이 클라우드 텍스처를 여기다 가져와서 파라미터로 변환하고 tx 얘는 이제 플로우잖아요. 네, 플로우로 꾸길 녀석이에요. 꾸길 녀석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컴포넌트 마스크 RG로 빼주고 얘를 하나 더 카피합니다. 컨트롤 C V에서 아래쪽의 녀석은 더 많은 타일링 55를 주고요. 얘는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5를 주겠습니다. 살살 움직이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교차될 수 있게 멀티플라이를 마스킹을 해주는 거죠. 살살, 아주 살살 움직이게. 그리고 디스트 값을 줍니다. 이 값을 한 0.5만큼 어디다 해야 되죠? add 텍스트 코디네이트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결과 값을 넣을 텍스처를 또 똑같이 플로어를 이용합니다. 하나에다가 하나의 텍스처에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다 플로어 값도 만들어서 다시 그 텍스처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다가 그 들어가는 이 북일 녀석의 대상의 텍스처도 타일링이 이만큼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절을 해보시면, 디스트 값을 조절을 해보시면, 미리 보기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꾸물꾸물거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조금 주면 이런 느낌, 더 많이 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줘보시고요, 이거를.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조금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파워 이거 풀고요. 미리 보기 중지 풀고 이렇게 파워 한번 주고 3 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내적을 도트 프로젝터를 주는데 도트 프로젝터는 내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벡터와 벡터의 안 내적에 있는 각도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각도를 구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파워처럼 어두운 거를 더 어둡고 밝은 거를 더 발광하게 만들 목적으로 단순하게 효과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실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을 구해서 그 각도를 라이팅 연산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효과 목적으로만 이렇게 도트를 많이 씁니다. 자, 멀티플라이 50만큼 곱해줍니다. 반짝이게. 그리고 이미시브 컬러 부분에다가 이미시브 컬러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안쪽이 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살짝 움직이면서 흐르는 느낌이 들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안쪽이 좀 발광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파워를 다시 빼보고, 네. 이 정도로. 네. 파워가 없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할 때는 중간에 내용을 없앨 때는 여기가 뒤에 내용이 앞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 핀의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기존 걸 끌어다가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시고요. 여기 멀티플라이 50을 준 이유는 이 컬러의 수치를 많이 안 주기 위해서요. 여기서 미리 곱해주는 거죠. 자, 요 정도 저장을 하고 밖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요. 자, 여기에서 또 MI를 컨트롤 해봐서 강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까 500인데 한 10만큼만 줘도 충분히 발광력이 있죠. 다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이 바깥의 데카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살짝
범프 옵셋을 이용해서 살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땅이 살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쪽에서 이건 이제 착시 효과를 주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플롯 맵처럼 이 내용을 구겨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프 옵셋인데요. 노멀 형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을 트랙처럼 구겨서 왜곡을 주는 거예요, 살짝. 자, 범프 옵셋. 이 내용을 지금 입력값에 활성화되어 있는 헤이트 값, 높이 값을, 하이트 값을 그냥 여기다가 이 txtuv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에다가 여기 모든 재질 내용에다 해주면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쑥 들어간 내용, 여기 UV. 노멀에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경고창이 뜨는 거는, 경고 메시지는 높이값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건데, 자, 요렇게 볼게요. 요런 느낌. 그리고 수치를 1을 주면, 자, 1을 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 준 느낌, 0, 1, 0.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살짝 움직이죠. 자, 요 수치를 파라미터 값으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범프 RG, 얘는 범프의 저 값의 연장선이 아니라 여기는 범프 옵셋이라고 그냥 줘야겠네요. 범프 헤이트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G라고 주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파라미터 값을 구성해서 저장을 하고 밖에서 MI로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 디포드 데칼의 단점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박스를 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잘 피해서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뭔가 좀 느낌이 살짝 위로, 뭔가 3차원처럼 위로 올라온 느낌이에요. 다시 요거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레벨에서 또 요 내용을, 이 범프 높이값, 히트값을 조절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막 생기죠? 그쵸? 이렇게 0이 기본값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에 2D처럼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데칼이 3D가 아니라 2D로 되어 있잖아요. 2D 좌표로. 3D지만 디퍼드 데칼이 2D처럼 위에 찍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3D로 올라온 값을 2D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범프 옵셋이. 자, 그쵸? 다시 한번, 이 안쪽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그쵸? 안쪽은 가만히 있는데 이 바깥쪽 마스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0을 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주면 안쪽으로 좀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들어가죠. 그냥 스칼라 값으로 플랫하게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 들죠. 자, 요 값을 이용을 하는 거죠. 요 값을 안쪽으로 동그랗게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스피어 마스크를 쓸 거예요. 프로시저얼 마스킹을 만들 건데 비트맵을 쓰지 않은 프로시저얼로 꾸며주겠습니다. 텍스트 잘못 눌렀고요.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여기 A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2차원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기려면 텍스트 코디네이터 2차원 벡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이 스피어 마스크의 위치 지점이에요. 0.5를 주면 가운데로 오고요. 레디우스는 0.5로 줘야 이렇게 구 형태가 됩니다. 이걸 다르게 주면은 값이 당연히 달라져요. 구가 더 작게 된다든지 이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0.5, 0.5 같이 주시면 되고요. 하드니스는 0으로 주셔야
부드럽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를 거예요. 이 헤이트 부분으로 누를 건데, 우리가 이 파라미터 값을 마이너스 값을 안쪽으로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값을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 미리 연산을 마이너스 1을 할게요. 미리.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1 하면 모든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 범프에 대한 내용이, 그쵸? 범프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나가서 다시 mi를 가지고 와서, 자, 조금씩 줘봅니다. 자, 줘 봤더니 이 내용이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요 느낌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원본 마스터 메터리얼이고 우리가 범프 옵셋을 준 값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느낌이 들죠. 그래서 범프 옵셋을 예를 들어서 마스킹을 이 안쪽으로 주면 이 안쪽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땅을 둥그렇게 누르는 느낌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마스킹을 예를 주면 이렇게 그 안쪽에 그 마스크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보이시죠? 유리가 깨진 것처럼. 자, 이거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랑 여기다 곱해주면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마스크만큼 안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스킹을 나눠서 줘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쪽 구 형태죠. 얘는 구 형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마스킹을 주고 값을 주는 형태대로 넣었다 뺐다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장점은 이런 효과가 좋은데 단점은 한 3 이상 넘어가면 이게 효과가 보여요. 착시가 덜 느껴져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얘가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중심으로 좌표를 배치한다면 망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나중에 넣어보시면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의 값을 웬만하면 2 이하로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많이 주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주면은 들어간 거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돌 때, 화면이 돌 때 이런 단점이 생겨요. 확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죠. 자, 네,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 이 정도로 주면 살짝 들어가면서 돌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건 지우고요. 자, 이걸로 범프 옵셋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2D로 지금 우리가 표현되게 이렇게 눌리지만 3D로 봤을 때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3D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발광하는 값 찍었을 때 안쪽이 발광하고 그리고 노멀 값도 넣어봤고 그리고 어두운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페큘러도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버퍼 시각화의 개요를 보면은 이렇게 스페큘러가 우리가 꾸며준 거예요. 원래 전체 그냥 0.55만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꾸며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닥 웨이브를
이렇게 바닥에 찍을 때에 저 데칼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기서 사라지는 효과랑 그리고 이렇게 디퍼드 데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려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녀석이든 뭐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이 상자 안에 들어오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빼는 방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